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20일 현지 시간 토요일 날 미 의회가 600억 달러 상당의 우크라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군사 지정학의 변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죠. 예, 세계 질서의 변화가 가지고 오는 그 무시무시한 압력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한반도는 세계대전 화약고가 되어 나날이 그 휘발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길, 그와 동시에 북한 자유와 찬스를 이제 호시탐탐이라 그럴까, 그 좋은 의미에서 대비하는 길, 과연 있을까요? 예, 오늘 그 이야기를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그거 통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좀 그렇죠. 그렇죠. 미 하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트럼프 고립주의 지지 의원 70명 때문에 거의 6개월 정도 그 법안이 사실 지연이 됐죠.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배경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설명은 간단한데 예. 먼저 이제 우리 사정이 좀 있잖아요.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예. 예,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답은 간단해요. 예, 트럼프가 야 그거 찬성해도 보복하지 않을게라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진짜 이 어르신 정말 못돼 먹었어. 그러니까 너희 그거 찬성하면 프라이머리에서 다 잘라버릴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가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거든. 요번에 하원은 전수 선거잖아. 그렇죠. 2년마다 걔들은 하원이 전수 선거니까. 목줄 달렸구나. 그걸 풀어줬구나.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는 왜 그렇게 늦게나마 했냐? 네. 반란 기운이 있었어요. 아. 예, 공화당 중앙파들이 이 공화당이 그 저기 뭐 당내에서 뭔가 고쳤어 그래가지고 한 몇 명 한 8명인가만 해서 하원 의장을 해임안을 결의하면 표결이 들어가. 예. 그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렇게 해서 그 먼저 번에 쫓겨났거든. 그렇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게 의석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 반란표가 40~50표 나와버리면은 날아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그 저기 뭐 그 존슨인가 누군가 그 저기 뭐 존슨 맞죠? 예, 존슨 하원 의장이 이제 그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지지 고립주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존슨을 날릴 거냐? 그러면 이제 대선 전국이 다 개판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원이 마비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은갑은 공화당 의원들이 그래서 하원 의원 중에 한 10몇 명인가 20명 정도가 출마를 안 해요. 판 더럽다고. 더럽다고. 그러니까 출마 안 하니까 겁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고립주의를 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선 거지. 아니 세상에 그렇게 트윗을 날렸다니까. 보복 안 해. 보복 안 해. 거의 깡패. 돌아버리겠어. 뭐 우리도 저 연상됩니다만은. 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말로 트럼프가 막 기치를 올리는 고립주의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재미있는 유심하게 봐야 아주 네, 그렇죠.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대결 구도는 이제 분명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사실 숨은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 지금 뭐 다들 뭐 트럼프 된다고 그냥 다 도끼는 사실화하고 뭐 아니 국내 언론이 그래요. 우리 국내 언론이 그런데 사실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게 국내 언론들은 조중동이든 좌파든 트럼프 빠야 전부.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반대가 됐네. 옛날 2016년, 17년 윤석열이가 트럼프가 되면은 입지가 좁아질 거다. 윤석열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새로운 그 글로벌리즘 질서랑 같이 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막 흔들 거 아니야 한국을.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등짝에 칼질하려면 트럼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칼질하고 싶은 사람은 다 트럼프 지지하고 있어. 조선도 그렇고. 아마 극좌도 지지하고 중국 간첩도. 왜? 아니 여기 흔들 수 있잖아. 흔들 수 있다. 어. 그리고 또 저기 뭐 시진핑하고 저기 정은이하고 뭐 빅딜할 수 있다. 뭐 그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통큰 어르신. 당선 가능성 문제도 지금 요번에 그 법안 통과되는 과정의 요소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중앙 그래서 센트리스트 네. 저 중앙 세력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임이 있고 단순하게 우리가 고립주의가 지속될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계속 이제 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퀘션들이 문제들이 이제 질문들이 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당선 가능성이 뭐 그렇게 보장돼 있다고 안 봐요. 네, 그러니까. 특히 바이든이 네. 그 아마 7월쯤 지명될 거예요. 그렇죠.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 지명 받고 나서 부통령 후보를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아니라 인지도가 있으면서 스마트하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좀 뭐 50대 후반 정도로 딱 지명하는 순간 그렇죠. 판 확 기울어요. 그렇죠. 저거 오늘 내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트럼프가 좀 성격이 별쭉나도 훨씬 낫다 뭐 이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숨겨진 한 수가 여러 개가 있어 내가 보기는. 그래서 이거 쉽게 말 못해요. 근데 당선 후에 이제 트럼프 고립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물으셨잖아. 네, 예. 야, 참 위험한 정책인데 아니 트럼프가 뭐 한국은 부자 나라예요. 뭐 주한미군 꼭 둬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 이제 보도에 의하면. 그거 보고 웃음이 나와서 야 그럼 당신은 부자 나라는 부자라서 안 지켜주고 바나나 공화국 가난한 나라는 가난해서 지킬 가치가 없어서 안 지켜주는구나. 그럼 당신은 그 많은 군비 투자해갖고 미국만 지키면 되네. 당신 바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하자면 그 트럼프 자신은 트럼프는 딱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네. 저 트럼프 좋아했었잖아 그때. 네. 또 박 대통령도 구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더 그랬지. 근데 이제 그 고립주의 정책을 펴면 시스템과 극심한 마찰을 일으킬 거예요. 국방부, 국무부, 정보개통하고. 예, 예. 그리고 그 동안에 그래서 변해진 상황에서 그걸 매니지할 수 있는 그 고립주의가 저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네. 대통령이 그렇게 갈짓자 행보를 해버리면 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의 정책은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베스트 정책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개고생하죠. 한국같이 위험한 곳은. 그렇죠. 뭐 근데 그 협상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멘탈이 그렇게 무너져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있고. 협상술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딱 이걸 보시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오케이. 그게 참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백인 저학력 남성 그렇죠. 저소득이 핵심이에요. 물론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오지만 그게 핵심.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얘기 하잖아. 라스트벨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하려면 내가 무슨 소리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게 체제 시스템이 쫙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 기질이나 리더의 이 부분이 워낙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특히 트럼프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미국이 뭐 지난 7, 80년 동안 만들어왔던 글로벌 질서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 사람들이 나 좋아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아주 전형적인 싸구려 파퓰리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뭐 단정은 못하지만 이 부분의 지속 부분도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저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정책을 입으로 막 떠들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의회에서 작살나고 네. 그다음에 국무, 국방, 정보개통에서 작살날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정책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런 이상한 상태가 갈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이후에 특히 네네. 그 우리 저 백모 선생님께서 미국의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나도 까먹었어.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해. 그 원래 사실은 2001년도에 그 저기 그 비행기 테러, 뉴욕 테러. 네네. 그 이후로 소위 The Moment of Unipolar 이래가지고 당극의 순간이 왔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미국이든 저 미국에 대한 저 반테러 그 전쟁 혹은 그 캠페인 거기에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 내부에 또 테러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뒤에 지금 전개된 거는 이게 당극인데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당극과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가치나 미국의 체제 이런 부분을 잘 조응하는 국가들이 뭉쳐서 파트너와 동맹과 미국 당국 이것이 잘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 네. 뭐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질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니폴라면은 유니래터럴리즘. 그렇죠. 그러니까 단극 체제면은 일방주의. 일방주의. 예.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많이 의식하는 멀티폴라면은 멀티래터럴리즘, 다자주의. 다자주의. 예. 이런 식의 페어였거든. 예. 근데 이제는 가치라든지 질서의 방향은 미국이 선명하게 주도를 하고 유럽도 따라오고 일본도 따라오고 다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서방 그렇죠. 전체가. 그 서방을 보고 있으면 서방은 확실히 단극으로 정리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내가 보기엔 원래 블링컨이 저건 줄 알아? 그 사람 왜 그렇게 성실한 줄 알아요? 왜? 클린턴 때 예. 국무장관 연설문 작성 비서였어.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웃기는 게 이것이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다.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예. 일개 연설문 작성 비서가 20년 후에 국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거예요. 이거 너무 웃기는 케이스야. 그 토니 블링컨이 그러니까 이게 입지전적 그 자수성가한 인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타이어가 다를 정도로 세계를 다니잖아. 예. 그래서 다자간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니폴라인데 멀티래터럴리즘 다자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젊었을 때부터 현장성, 현지성, 그다음에 그것이 다양한 요소들을 잘 정리를 해서 꿰찰 수 있는 그런 실무형이고 거기서부터 미국의 국가 전략, 대외 전략에 대한 중요한 그 말하자면 그걸 잘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무슨 큰 브레인은 아니더라도. 뭐 태양 아래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죠. 그렇죠. 예.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요새 이제 일어나는 일을 두고 이 서방의 이제 그 사상가들이 하는 말이 저도 서방이란 얘기를 했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서방의 복원이다라 그래요. 서방의 복원이다. 기억하시지만 클린턴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그때 확장이란 용어 많이 썼죠. 인라지먼트가 많이 썼죠. 예. 그러니까 서방, 웨스트 혹은 자유진영, 프리월드라는 단어를 좀 덜 쓰고, 그렇죠. 이제 확대된 지구촌입니다. 글로벌 그렇죠. 글로벌 월드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그때 막 풀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방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치를 내다 버린 거지. 그렇죠. 자유진영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를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세계 시장 질서에 들어오면 대량 학살 체제도 착해진다 이거요. 그래서 뭐 그때 타락 글로벌리즘이지. 세계화 그러니까 굉장히 피지컬하게 밸류나 가치 체계나 혹은 삶의 방식이나 체제나 이런 부분을 쏙 빼고 많이 빼고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확장 그다음에 전지구적인 여러 가지 유닛
유니티 뭐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티븐 커케인 예. 부인이 한국인이야. 아 그래요. 예, 저기 뉴욕의 뉴욕 그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니까 예. 프린스턴 대학이 뉴욕에서 가깝잖아. 그렇죠. 예. 뉴욕의 그 박물관의 동양화 쪽인가 뭐 동양 미술 쪽의 그 큐레이터예요. 예. 부인이. 근데 스티븐 커킨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이제 서방의 복원과 관계돼서 예. 서방은 그 지리적 개념이 아니다. It is not a geographical concept. 예. It is a institutional concept. 제도적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한국, 대만,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는 서방에 있지 않다. 예. 웨스트에 있지 않다. 그렇지만 여기는 서방의 국가다. 그렇죠. 서방 멤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일을 자유진영 혹은 서방 혹은 서방의 삶의 양식에 내장된 가치 그런 것이 다시 조명받아서 다시 부활하고 그게 전면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그러한 큰 사상적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백모 선생께서 대표께서 이제 굉장히 내가 보고 또 봐도 잘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좀 사실은 별로 우리 지금 학계나 별로 안 하는데 단극다자주의를 우리 박성현 대표의 딱 요약으로 그림으로 보면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언젠가 대학에서 다 늙어서 겸임 교수로서 한강대 좀 강의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그림이죠. 이제 제가 단극다자주의 달팽이라고 부르는 그림인데 의외로 핵심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가 현지 국가의 가치지향적 분투야. 한국. 그 다음에 대만도 뭐 이제 들어왔고 우크라이나. 현지 국가들, 폴란드. 현지 국가들이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분투를 하면 살겠다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올바른 입장을 통한 미국이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이번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관계돼서 미국이 지원을 하냐 안 하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됐다. 트럼프가 이거 주한미군 첫순위 뭐 이런 거 가지고 한국 흔들어서 줄이 틀어가지고 돈 더 뺏을까 말까. 그렇죠. 근데 한국이 줄이 튼다고 틀리는 놈들이냐고. 그렇죠. 팔 꺾는다고 꺾이냐고. 나가봐. 그러면 한국이 반항하기 전에 미국 자체에서 당신 미쳤냐? 쟤들 잘못 따르면 큰일 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모멘트가 와서 미국이 올바른 입장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미국의 가치 섬김이 강화되면 즉 우크라에서 그러니까 우크라 지원 정책 같은 걸 택하면 가치 섬김이 강화되면 그 미국 정치도 바뀌고 이번에 미국의 고립주의가 패퇴한 거거든. 트럼프가 보복 안 한다고 자기가 뱉게 들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현지 국가의 가치지향적 분투가 한층 더 강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현지 미국. 현지란 말, 로컬이란 말이 기분 나빠서 이제 학계에서는 안 쓸 거야. 그건 학계 사람들이고. 백모는 노골적이어서 그냥 써. 9.12 테러 이후에 이제 소위 네오콘들이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 리더십이냐 도미넌스냐 이런 이제 이 미국이 진실의 순간, 미국이 세계에서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이 포스처 근데 거기에 가치란 얘기는 쏙 빠져 있잖아. 서방이란 얘기도 쏙 빠져 있죠. 테러 때려잡는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래서 이제 테러만 때려잡고 이게
미국 자체도 마찬가지고 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일방적인 네. 도미넌스로 갔다가는 미국이 고유하게 가져야 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단순히 미국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균형을 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이제 뭐 학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통과에 미국 예. 의회에서 일어난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분수령인데 예. 이게 좀 첫째 이 지원 법안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 혹은 서방이 어떤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그 말하자면은 이 침략 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불법화 이 네. 부분까지 염두에 둔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한 수복, 완전성의 회복 이쪽까지 그 테리토리얼 인테그리티. 그렇죠. 네. 테리토리얼 인테그리티, 영토의 온전성을 온전성.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말하자면은 그럼 그 크리미아가 포함되나? 포함되죠. 야, 예, 이제 그림이 저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의회에서 그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왜냐하면은 미국이 저기 네. 에이티킴스 원래는 160kg짜리밖에 안 줬었거든. 근데 300kg짜리를 줘갖고 크리미아를 때렸잖아. 그렇죠. 예. 저게 지금 뭐냐면 300kg짜리를 맨 오른쪽부터 오면 그게 하르히우 지역에서 300kg를 때리면 저 오른쪽에 저 푸르징징한 선이고요. 예. 자포리지아 지역에서 때리면 가운데 있는 연두색 범이고요. 그렇죠. 예. 헤르손 우크라에서 때리면은 저 보라색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300kg짜리를 준 순간 크리미아에 있는 러시아 애들 너희 죽었어 이 소리거든. 그렇죠. 저 소리 뭐냐면 크리미아에서 나가라 이 소리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거꾸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푸틴 온전하겠어요? 크리미아 뺏기면? 지금 골리앗으로 보이는데 다윗은 사실은 세계적인 기본적인 국제 체제의 제도와 삶을 섬기는 기본 서방의 직간접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한쪽은 지금까지 세계가 어쨌든 굴러가는 네. 가장 기초적인 원칙, 네. 뭐 주권성이죠. 네. 그 다음에 제도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짓밟는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네. 45년 이후에는 할 수 있으면 국제적으로 다 막아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조 박사님 말 돌려 왜? 내가 묻잖아. 푸틴 온전하겠냐고.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원래 성격 급해. 푸틴도 말하자면은 겉으로 보면은 크리미아까지 뺏기는 판인데. 굉장히 완력적인 지도자 같지만 안에는 네. 엄청난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럼 제거돼야 되겠죠. 제거된다고 봐야지. 제거된다고 봐야죠. 예, 뭐 크리미아까지 뺏기면. 그렇죠. 예. 푸틴의 러시아 지배력에 대한 부분 네. 또 그다음에 권력 기반 예.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뭐 생뚱맞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푸틴 이후에 컨틴전시 준비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백모 대표께서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예. 푸틴이 망하면은 또 연관된 게 있죠.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시진핑이 제일 폭망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런 권력별로 이렇게 쭉 보고 시간별로 보면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하고 난 뒤에 하기 직전. 직전에 예. 저 푸틴하고 이제 시진핑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미국은 권위주의 독재 블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전체주의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2023년에 또 이제 시진핑이 모스크바로 갔죠. 가서 이제 회담을 하고 결속을 하면서 또 시진핑은 저 푸틴 위에 서서 밑에 있는 저 스탄 국가들 군기 잡고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것들을 사실은 중국이 뒷배였습니다. 많이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푸틴의 에너지 싸게 그냥 돌이쳐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김정은이한테 가지고 가서 막
가져갔지만 사실상 알제베기는 네. 중국에서 무기 말하자면은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 이런 것들을 대거 아주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슈가 네.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와 시진핑, 그러니까 푸틴과 시진핑의 결속이 네. 세계 정치의 가장 큰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걸 보면서 이제 미국의 차이나 디리스킹 전략이 이제 말하자면 결심이 더 굳어진 거지. 더 굳어지죠. 예, 저 사고를 치는 러시아를 저렇게 뒤에서 불을 지를 정도로 정신머리 없는 것들인데, 쟤들 진짜로 더 크게 나빠라두면 안 되겠다. 참 인연을 정리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도 같이 굉장히 직격탄 맞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푸틴을 백업을 하면서 타격은 푸틴보다 더 큰 타격을 사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뭐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구조적이죠. 구조적으로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전면에 나서 있는 이제 말하자면은 깃발 들고 있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도 사실은 자기 앞마당을 침공한 러시아를 중국이 저렇게 지지를 한다? 이거 간단하게 이게 지금 방치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단코 맺고 완전히 반중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게임을 보면은 뭐 푸틴과 시진핑과 유럽이 반중이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외에 그 이외에 모든 국가들을 특히 서방을 결속시키게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고 중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얘기부터 하면 중동은 이제 그 얘기 전에 그 중국이 했어야 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뭐냐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 쐐기를 박는 거였거든. 그렇죠. 그런데 푸틴이랑 짝짝꿍해서 불장난하면서 푸틴을 저렇게 도와주고 나니까 유럽이 미국과 완전 결합했잖아. 아니 그 스톨텐베르그가 그 언제야? 그 1월 달인가? 헤리티지단에서 연설하면서 읍소를 하죠. 읍소를. 아니 당신들이 지적한 대로 그래서 참 우리가 반성하고 국방비 2%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유럽에서 운영되는 F-35가 600대가 되고 지금 수천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당신들한테 주문했잖냐. 그리고 중국은 당신들 혼자 힘으로 못 잡아. 그렇죠. 유럽과 같이 해서 잡는 거야. 그리고 유럽과 같이 해서 나토랑 같이 하면 동아시아의 그 북한 문제나 뭐 중국 문제 다룰 때도 훨씬 힘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거기 헤리티지가 트럼프의 그 핵심 근거지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정도로 유럽이 그냥 적극적으로 와서 붙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시진핑 작품이지 이 아저씨. 그렇죠. 고마워요, 진핑 씨. 고맙습니다. 그걸 무슨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중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우크라 전쟁으로 저런 식으로 러시아가 힘이 빠져가니까 이 중동의 온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급속하게 더 가까워져 갔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렇게 커튼 뒤에서 동침을 해왔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냥 이제 그냥 둘이서 분류를 해서 그냥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딥키스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 UAE 이런 게 확 결합을 해버리면 원래 이집트랑 이스라엘 가깝고 그렇죠. 조단은 이스라엘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그거 아세요? 그렇죠. 요르단이 이스라엘 돈으로 먹고 살아. 그러면 이집트, 요르단,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는 사우디가 가까운데 이게 완전히 하나로 굳어져 버리면 이란이 골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라크가 원래 시아가 다수야 이라크가. 그래서 그렇죠. 원래 이란의 위성국가 같이 됐었는데 이게 머리가 굵어지니까 우리는 이라크 시아야. 그 시아가 둘로 갈렸어요. 시아가 둘로 갈리고 순니도 많고. 순니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란이 열받아 가지고 하마스를 뒤에서 불을 지른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럼 하마스 17 하마스 테러 배후는 이란이야. 그런데 이란의 배후가 중국 아니요. 그렇죠. 90% 석유. 그러니까 이란 석유 90%는 중국이 사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마스 테러의 배후의 배후가 중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생각하겠냐. 카타르나. 중국 저 베이징 것들 돌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분명히 쟤들 이란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인데 이란 움직여서 밟았어야지. 어떻게 하마스 테러 같은 걸 저지르게 했냐. 그래서 알 자지라가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죠. 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한 일주일 전에 컬럼이 아니라 긴 그 에세이가 났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 전쟁으로 우크라 전쟁 전에 푸틴과 시진핑이 짜웅했다 이거요. 그렇죠. 짜웅한 걸로 봐야 된다. 그렇죠. 전쟁 전에. 그리고 시진핑 계산은 뭐냐면 너는 우크라 이게 먹어서 글로벌 질서 흔들면 나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와. 이게 시진핑 계산이었다. 근데 일어난 일은 그거랑 정반대 효과가 일어났다. 시진핑 폭망했다. 아니 카타르가 국영 매체 아니요. 그렇죠. 예. 알자지라가. 예. 카타르는 팔방미인인데 아니야. 러시아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이란한테 그렇죠. 잘 보이고. 예. 아니 하마스 센터가 카타르에 있잖아. 도하에. 도하 있죠. 예. 걔들은 돈이 많고 규모는 작으니까 다 돈 주고 다 잘 지내는데 그 세상에 그 카타르가 중국을 대놓고 씹어버렸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중동 아랍 국가들이 중국을 보는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을 보는 관점을. 그 진핑이 아저는 그냥 이란에서 열심히 석유 수입하고 가스 수입하세요. 그냥 다른 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일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안 사람한테 그랬어. 네. 아 미안해 나는 인류를 걱정하고 우주를 걱정하고 지구를 걱정하느라고 내가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 네. 진짜로. 일본은 이제 이게 일본이 참 특이한 케이스죠. 예, 일본이 이제 그 북방 사도 문제로 러시아랑 사실은 분쟁 중인 나라예요. 이게. 그렇죠. 북방 사도가 사할린 옆구리에서 홋카이도 북동쪽으로 해가지고 그 알루샨 열도 쪽으로 건너튀는 거잖아. 알래스카 쪽으로. 그렇죠. 그게 북방 사도를 가지고 러시아와 미묘한 관계인데 또 중국과는 동중국해 가지고 영해 그 다툼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옛날에 세계 2위 국가 했잖아요. 미국 잡냐 안 잡냐. 그렇죠. 그때 떼돈 벌었을 때 돈을 다 어디에다 묻었냐면 대만, 홍콩, 동남아에 묻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중국이 널러 먹겠다고 덤빈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저런 개땡땡이 있어하고 이제 이게 이제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중국이 또 저기 북한 시켜갖고 뭐 탄도미사일인데 이게 뭐 저기 기본이 오키나와 아니야. 기본이 그 잠깐 요코스카. 예. 그다음에 기본이 요코다. 예. 기본이 사세보. 그렇죠. 예.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미군 기지를 핵으로 공격한다는데 그 미군 기지가 일본 땅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목줄 잡혀서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땡땡이 쓰이지 이렇게 열받아 있는 참에 옆에서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어깨를 확 밀었지. 너 뭐하냐고. 그러니까 얼결의 반중이지. 어쩌다 반중이야. 일본이. 그래가지고 이제 참 뭐 말은 근사하잖아. 저기 그 뭐야 그 바이든 만나가지고 국회 연설하는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옆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인의 도모다치 아닙니까? 중국말로 펑이요. 친구. 근데 도모다치가 더 중요한. 더 줄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어쩌다 반중으로 왔어 일본이. 예.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이제 판세 변화가 아주 재밌는데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짧게.